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게 정식 이름입니다. 이게 법에 의한 정식 이름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요게 소화기면서 시스템, 그러니까 수신부도 있고 감지부도 있고 여러 부속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설비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같으면은 여기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수신부가 달려 있고 소화액제는 주로 이런 이 찬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액제 방출구가 있고 탐지부라 해서 또 아주 손톱보다 작은 이 탐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감지부, 이 감지부, 탐지부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예전에는 이걸 자동식 소화기를 했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용어를 바꿨죠. 이게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식 소화기와 추압식 소화기. 우리 일반 소화기도 지금 건물이나 빌딩에 흔히 보이는 분말 소화기도 추압식 소화기와 가압식 소화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추압식 소화기만 설치하고 가압식 소화기는 해수를 해서 모두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이렇게 추압식 소화기와 가압식 소화기 있습니다. 이 구조 원리도 똑같습니다. 가압식 소화기처럼 이 압축 가스가 들어있는 본배가 있죠. 이 가스가 작동을 해서 소화액제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건 소화액제가 있고 안에 가스를 지수를 충전해 놨다가 막에만 이 솔enoid로서 구멍을 뚫어주면은 소화액제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분별은 이게 계기 지침이 있는 것이 추압식 소화기입니다. 우리 현장에 소화기도 보면은 압력 게이지가 있죠. 그건 모두 추압식 소화기입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이 화재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있죠. 아파트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 그러니까 아파트와 3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합니다. 그러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물은 아파트이지만은 이 아파트는 아니냐는 건축법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이 건물이 아무리 이 세대로 이렇게 좁빗해도 5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주 크면서 층수가 4층이면은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층 이하는 빌라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현재는 아파트만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소방점검도 하고 이래 통제를 받지, 4층 이하의 빌라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에도 관여하지 않고 소방 점검도 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청에서는 이 빌라도 다세대 주택하고 빌라도 특정 소방 대상물로 해서 법을 개정 중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게 주방이고
싱크대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 찬장이죠. 그러면 이 소화액제 용기는 여기 찬장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소화액제 방출구가 있고 감지부로 해가지고 감지기처럼 큰 게 아니고 아주 손톱보다 적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게 있고 이제 이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수신부가 있고 그리고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탐지부는 가스 누출을 감지합니다. 감지부는 그 열을 감지하고 그리고 가스 차단 밸브가 있고 이게 전부 하나의 그 자동 소화 장치의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차단 밸브까지 다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보면 이게 수신부입니다. 이제 그 제품이 각각 다르죠. 수신부가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이 요구죠. 소액제 방출구 요 있죠. 감지불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수신부죠. 주방의 차단 밸브는 이게 아니고 이 발코니에 보면은 이제 아주 큰 게 이제 자동으로 다 튀는 주방 개폐 밸브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여기 수신부에서 신호를 보내서 감지부가 작동된다든지 탐지부가 작동되면은 수신부에서 신호를 보내서 가스 밸브를 닫아버립니다. 이건 추갑식 수화기죠. 추갑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력 계기 지침이 있죠. 이건 추갑식 수화기입니다. 추갑식 수화기고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이게 수신부에서 신호를 주면은 마개판을 뚫어버리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화액제 방출구고 이거는 감지부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감지해서 작동을 시키는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면 감지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추갑식 소화기에 대해서 이제 작동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에 가스가 누설되었다. 그러면 가스 누설은 탐지부가 하고 열의 발생은 감지부가 하죠. 그러면 가스 누설을 탐지부가 작동하면은 수신부에 신호를 보내면은 수신부에서는 가스 누설 경보를 울리고 가스 차단 장치를 작동해서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감지부도 이제 두 단계의 감지를 합니다. 1차 감지를 하고 더 높은 온도에서 2차 감지를 합니다. 1차 감지부가 작동하면은 1차의 온도죠. 또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은 2차 감지를 하죠. 1차 감지를 하면 수신부에서는 그 화재 경보를 발생하고 가스 차단 장치를 작동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높아 2차 감지부까지 작동하면은 2차 감지기가 작동하면 수신부에서 화재로 인식하여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되게 합니다. 그러면 약제 용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해서 이 마개판을 이제 뚫어서 소화액제가 나게 하죠. 소화액제는 배관을 거쳐서 헤드로 방사되어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가 누설되면은 탐지부 가스 누설을 탐지를 해서 수신부에서는 가스 누설 경보를 하고 가스 차단 장치를 작동해서 가스를 주방에 더 공급되지 않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1차 감지부가 작동하면은 수신부에 신호가 가서 수신부에서는 감용기의 밸브를 수신기에서는 이래 됩니다. 요것만 작동합니다.
화재 경보 장치가 작동하고 가스 차단 장치가 작동하고 2차 감지부가 작동하면은 자 여기서는 그 솔레노이드가 작동돼서 감염가스가 방출돼서 감염가스가 소화액체 저장 용기를 용기 밖으로 밀어내면서 배관 헤드로 해서 소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해서 설명드릴 것은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이렇게 그 법에서 이래 만들어 설치하게 된 것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30년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아주 산업화가 이제 발전되고 아주 이제 그 발전의 정점까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아주 바빴습니다. 시장도 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스레인지 위에 곰국이라든지 특히 빨래를 삶는 거 있죠. 요즘은 이제 그 락스라든지 이렇게 표백제가 많이 보급돼가 빨래를 삶는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흰 옷감은 누렇게 되는 것을 이제 그 세제를 넣어 가지고 삶았습니다. 그래서 표백을 시켰죠. 특히 공국보다는 빨래 삶는 게 더 많았습니다. 제가 소방서에 다닐 때도 하루에 몇십 분씩 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올려놓고 외출을 해버리죠. 깜빡 잊어버리고 워낙 이제 급하게 세상이 이제 돌아가니까 주부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웃집에서 이제 119에 신고가 옵니다. 지금 옆집에 그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대가 출근해가지고 출입문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창문도 윗집에서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오죠. 그리고 발코니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다 이제 공국 또는 빨랫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소방청도에 소방국이었죠. 그때는 이게 되지 않겠다. 이걸 어디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동식 소화기를 개발하라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동식 소화기는 이게 이제 작동이 되면은 주방에 이 전체 불 끄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소화력이 약합니다. 냄비에 화재가 난 걸 요거 정도의 끄는 능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확산돼 가지고 여기에 뭐 불이 붙었다. 자동식 소화기가 작동돼도 그 불을 끌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냄비에 붙은 불을 끌 정도의 아주 소화 능력이 적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